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너무 익숙해서 물의 존재를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의미를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화는 자기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문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문화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회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문화를 바라본다면 우리 문화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학이냐 교도소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풀어볼 주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고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그 지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외면하는 그 지역민들의 모습과 그 이유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장애아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장애아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데, 그리고 그 장애우가 특별히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장애 학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납골당, 장애인 시설 등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러나 설립되는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를 겪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경북 청송의 군수가 청송군에 적극적으로 여성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청송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에 교도소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인데도 지역에 도움이 되면 기꺼이 유치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제가 살았던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푸에블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푸에블로 시는 콜로라도주 초기에 주도이기도 했습니다. 푸에블로 시는 미국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철광 산업의 발달로 값싸고 질 좋은 철강석을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미국 최고 그리고 최대의 제철 공장이 세워졌고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드는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 제철소는 미국의 산업화와 전 세계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68년 북한에 피랍되었던 푸에블로호는 아마도 푸에블로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로 만든 배였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세계대전 이후 제철소는 신진 회사에 밀리게 되었고 값싸고 품질이 좋은 제3세계의
철강 제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철강 회사가 한국의 포항제철입니다. 제철소가 축소되면서 푸에블로시는 경제적인 활력을 잃고 점차 낙후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시골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에블로시에서는 언제나 지역 개발이 화두였고 결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푸에블로시에 지역 개발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립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선택이 매우 쉬웠을 법한데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푸에블로 지역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주립대학교를 유치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대학이 들어오면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지역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학과 연계된 연구소 또 기관들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고용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역은 개발되고 땅값도 올라가고 재산 가치도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주립대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젊은이들의 문화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아질 것이고 또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동거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문란한 생활 등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나이 든 토착민들을 위한 직장은 없고 결국 지역이 개발되어서 땅값이 올라가면 지역 토착민들은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는 그 지역의 지역민을 위한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교도소에 보안 담당자로 고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교도소가 세워지면서 연계된 많은 산업들이 생겨날 것인데 세탁 같은 사업이 생기고 또 그 교도소의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매점 그리고 모텔, 식당도 활성화되는데 그 모두가 지역민들을 위한 고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교도소가 들어오면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도 많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지역 노인들의 이동이 없이 삶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었는데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서 푸에블로시는 교도소를 짓기로 결정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교도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조금 이색적인 결정이지만 오히려 주정부에서는 잘 받아들였고 푸에블로시에는 주립교도소 그리고 연방정부 교도소, 남성 전용 교도소, 여성 전용 교도소 그리고 전 미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중범죄자 교도소 등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범죄자 교도소에서 오클라호마 주청사 폭파범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에블로시를 지나가면서 보면 3층에서 7층 정도의 넓은 건물들이 황량한 땅에 서 있고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도소라는 말을 듣고 보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고 말들 하십니다. 푸에블로에 거주하는 노인 세대들은 이미 개발을 겪어본 세대입니다. 철강업의 번창을 몸소 이끌었고 그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개발의 열매를 외지인이나 소수가 독점하고 결국 토착민들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푸에블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위한 개발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개발의 열매를 어떻게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돈만큼 안전이 중요하고 개발만큼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 개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수입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일단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만 된다면 다른 것들은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결과는 어쩌면 갑작스럽게 생겨난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경제적인 이유뿐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사회가 출산에 재정을 투자하는 만큼 출산율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수백조에 달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여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는 인권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권이 가정보다, 인권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내 자신은 내 가정보다 소중하고 내 공동체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들이 이제 경제적인 풍요와 어우러지면서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출산하지 않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가치나 사상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월 서울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에서 학생들을 1시간씩 만납니다. 그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상위 10%에 드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복보다 내 자신의 만족과 자기 실현의 행복을 더 강조하는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닐까요? 물론 결혼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출산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낙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미성년자가 부모를 고발할 수 있으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문화 속에서, 그리고 현재의 생명 경시와 절출산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는 것보다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경제가 개발되고 고도 성장 같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명령하면 즉시로 시행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인구가 줄면 학교가 줄고, 학생이 줄면 직장인이 줄고, 군인이 줄고, 결국 이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위한 경제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교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구 사회의 몰락을 보면서도 그 길을 고집한다면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오늘 대한민국의 갈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도 그 해답이 아니고 교도소도 그 답이 아닐 것입니다. 해답은 모두가 동의하는 건강한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을 전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넘어서고 풍요의 행복까지 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냐 교도소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